자, 제가 이 윤 정권이 경제 위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저한테 몇 달 이제 터지기 전까지 몇 달 남았다면서 경제 위기에 윤 정권이 대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 참으로 한심한 돌대가리들이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대로 경제 위기를 맞으면 경제 위기의 책임은 윤한테 있는 거지 문이나 그 앞에 집권했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이 내가 아무리 내 책임이 아니고 누적된 폐해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먹혀들려면 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이 집권 이후부터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이런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은 전부 지금 과거 정권에서 누적되어 온 경제적 어떤 쇼 그리고 경제 실정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며 특히 고임 문제라든지 또 주식과 관련되어서 조작된 문제라든지 부동산을 띄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출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터지려고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근원을 찾아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진상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지고 난 뒤에 저애들이 한 문제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들 그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자,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언제 급속히 늘어났나? 지금 당장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터질 문제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요. 그럼 이런 부채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이 언제 시작되어서 어느 때 제일 많이 늘어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부채 위기를 감추기 위해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한 유예 등으로 지속해온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된 이 좀비 기업의 문제,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쌓아오기만 한 역대 정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윤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요. 윤 정권이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누적되어 온 부채들을 갖다가 탕감시키고 만기 연장 상한 유예하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못 버팁니다. 자기 때는 이래든 저러든 곧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임기 얼마 안 남기고 그런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만기 연장 상한 유예를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다가는 그걸 윤 정권 다음으로 지금 임기 초반이라서 넘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볼 때는 윤 정권 안에서 터질 거다. 그러면 윤은 내 정권 임기 안에 이 일이 터진다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파퓰리즘적인 거나 그야말로 인기 영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걸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보면 30조 규모의 뭐 탕감을 하느니 또 170조 규모의 무슨 뭐 만기 상한 연장과 상한 유예를 하느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나중에 이 부채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적되어 온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실제 경제 운용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운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자, 오늘 보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레고랜드발 동감은 정부 50조 플러스 알파를 수혈하겠다. 정부 한국은행 기업 자금난에 긴급 대응하기로 한다. 오늘부터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도 지금 다 막혀 있다 보니까 PF 지급 보증 의무 이행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채권 시장에 돈이 씨가 마르면서 회사채가 AAA 최고 우수 등급이라도 팔리지가 않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막혔다니 정부가 여기에 대규모 유동성, 즉 돈을 투입해서 대주겠다.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20조, 회사채 CP 매입에 16조 등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초기에 했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뒤에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다라는 비난도 있고요. 국정은행 동원해서 회사채 매입을 2배로 늘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빠른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지금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몸을 낮춰서 경청하겠다라고 굽신거리고 있어요. 한 달 만에 비상경제금융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금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유동성 부족 정권사에 3조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증, 자산 유동화 기업음까지도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토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지금 그걸 만든다고 강원도가 2천억 보증을 썼다가 그걸 지금 보증 못한다라고 하면서 벌어졌던 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건설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이 4.7%라서 지금 호황기에 대비해 3배 넘게 증가하고 있고, 자, PF 대출 잔액이 8월 말로 112조인데요. 시공사 경영이 악화될 때는 이 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걸 안 갚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게 이 문제를 이제 급하게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는 것을 거세게 쪼고 있었는데, 정부가 자금 경색을 풀려고 대규모로 돈을 푸는 양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지금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뚝을 쌌고 정부는 뚝을 허무는 일은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세안을 추진하다가 44일 만에 총리가 사임한 영국하고 닮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보다는 정부의 소리가 크니까 결국 50조 플러스 알파로 돈을 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자,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 방안이 미시적인 조치라서 거시적인 통화 운영 정책에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금리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급해져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 제끼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중에 돈이 나가지 않도록 같이 옥죄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은과 정부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요, 지금 계속 이 뭐랍니까 단기 처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어째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돈을 푼다고요, 기업들을 여기서 살려놓는다고 기업들이 그러면 암 터지고 끌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1년을 갈까요? 못 가요. 자, 그래서 매사를 다 터질라 하면 탕감시켜주고, 터질라 하면 만기 연장하고, 터질라 하면 이자 상환 유예하고, 터질라 하면 채권에, 기업 채권에 돈 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추경호나 윤석열이나 이창용이 입에서, 최상목이 입에서 지금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전략이 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한 분야에 터질라면 그 분야에 또 집중적으로
터지지 않게 임시 댐 방식으로 합니다. 그 전체 모양은 현재 이 경제 위기에서 규모를 줄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적어도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슬슬 풀고 또 저기가 터지려면 저기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규모로 푼다고 뭐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양이다 하지만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기업들의 채무 규모, 또 가계 채무 규모, 자영업자 채무 규모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50조라든지 뭐 100조의 상한유예, 50조의 채권용 돈 풀기, 또 지난번처럼 30조의 가계부채 탕감, 이런 수준으로 막아질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덕을 좀 보고 누구는 덕을 보지 못하는 불평등한 부분으로 적당히 끝나고 한 몇 달 유예시켜지고 또 몇 달 뒤에 터질 위험이 재발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스스로 이 경제 위기의 성격이 뭔가, 또 어디서부터 터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왜 그러느냐를 설명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인가도 설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터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는데 정부가 돈을 재놓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요, 힘이 조금 여력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면 막으려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터지고 솔직히 정부에서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아서 6개월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권이 그 전에 국민 앞에 현재 위기의 성격, 규모, 크기, 그 원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크라 전쟁으로 난방비에 뜨는 유럽에서는 땔감용 장작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세계입니다. 자,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한 게 아니라 루즈벨트가 대공황 때 뭔가 하려고 하는 척을 잘했고 국민 앞에서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척을 잘했죠. 무료 급식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대규모 국가적 고용, 그리고 은행 등에 대한 신용 대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척 루즈벨트가 흉내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2차 대전이 터져서 결국 대공황은 극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차 대전 때문에 극복됐다고 안 하고 루즈벨트가 대공황에서 뉴딜 정책을 해서 극복된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대공황 사태 같은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서 적어도 그 위기에 국민적 편에 서서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척했고, 그것이 나중에 후세대에는 마치 그것처럼 극복된 양 착시현상을 아직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경제 위기에 그야말로 이 국민 생존망을 엮어서 끝까지 국가가 보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서서히 좀 솔직해질 때가 됐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일 챙기는 척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쩌다가 회의 한번 하고 재벌 등장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탕감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관해서는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팟 잡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